안녕하십니까, 신전의 제우스입니다. 오늘 무슨 제품일까요? 먼저 영상하고 비슷하겠죠? 비슷한 제품이에요. 모드스포츠의 부릉이 16이라고 하는 막내입니다. 부릉이 막내 시리즈 16이라고 해요. 그래서 16이란 바퀴가 16인치를 뜻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저 화낼 거예요. 본 제품 언뜻 봤을 때 20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같은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 있죠? 강남에 어떤 골목길을 걸을 때 똑같은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난히 이 동네 풍습지리적으로 뭔가 좋은 동네인가? 이렇게 비슷하신 분들이 많지? 그런 거죠. 한 집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리즈별로 비슷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모드 스포츠 시리즈 중에 막내고 20인치, 16인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단 바퀴 크기가 크냐 작냐 크게 나눠서 요건데 세세하게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타이어는 엄청 거대하죠. 세미 펫바이크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16인치 3.0 그래서 16 곱하기 3.0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요, 작기 때문에 가장 컴팩트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일단 차고도 엄청 낮아요. 바퀴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높이도 높아지는 것보다는 낮아질 수 있는 점이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낮춰놓은 상태고, 제가 살짝 앉아볼게요. 자, 제가 키가 180은 안 됩니다. 앉아볼게요. 다리의 여유를 한번 보세요. 자, 이만큼 여유가 돼요. 자, 이만큼 다리가 접힙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땐 키 140만 넘으면 무조건 탈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여성분들, 그리고 힘이 없으신 어르신분들 타시기에 꽤 괜찮을 것 같고요. 뭐 힘이 세든 키가 작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의 수동 기어는 시마노 7단 기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앞뒤 당연히 있죠. 근데 유압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유압 브레이크가 아니지만 브레이크 제동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핸들은 라이저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살짝 갈매기 모양이고, 주행할 때 그냥 플랫바 일자보다는 조금 덜 숙여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좀 편하게 일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인치와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기능 하나 잠깐 설명드릴게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잔량, 어시스트.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핸드폰 충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자벨은 아예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 벨을 이쪽에 또는 이쪽에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들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핸들을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금 장치. 이거 안전장치예요. 빨간 레버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전용 바구니. 바구니의 용도는 물건을 일단 담는 거죠. 담는 거고,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를 보조로 사용을 하시고, 위에 더 높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는 개인 취향이고, 기본 순정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독창적인 그런 모양의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타사 제품에선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라이트고, 쇽은 일반 쇽입니다. 일반 쇽. 그리고 머드가드 이렇게 기본 되어 있고요. 작지만 나름 꽤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많이 흔들림도 없고요. 타이어는 3.0이라 이렇게 많이 넓어요. 넓어서 타사 16인치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승차감이 엄청 좋아지죠. 여기서 충격을 한번 흡수를 해주고, 2차로 서스펜션에서 충격 흡수를 해주고, 그런 방식이에요. 20인치와 마찬가지로 이런 선 마감이 최대한 깔끔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서스펜션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 부위 많이 커 보이죠? 자, 이쪽 크랭크는 타사 대비 상당히 커 보여요. 54T입니다. 지금 톱니 바퀴가 5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크면 클수록 RPM을 적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토크감이 좋다는 얘기예요. 고속형 그런 크랭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사 43T, 48T가 좀 많고요. 좀 커야 52T 정도인데 54T예요. 그만큼 적은 힘으로 더 멀리 가겠다, 그런 의지가 좀 보이네요. 디자인상 보시면 지금 이런 문양을 갖고 있죠.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알루미늄을 CNC 가공해서 이렇게 만든 형태고요. 쉽게 부러지거나 휘거나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긴 바지, 양복 바지를 입으셔도 웬만해서 씹히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 제품 이쪽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된 제품들은 차에 싣거나 내릴 때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어는 시마노 7단 기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모터는 명품 바팡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없는 제품보다 조금 효율성도 더 좋을 수 있고 내구성도 좋고 일단 브랜드가 먹고 들어가죠. 타이어는 안에 튜브가 있는 방식이에요. 노즈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즈부인가요? 뭐 안에 튜브가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문의하시는데 안에 튜브가 있습니다. 펑크가 나면 안에 튜브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드가드가 이렇게 있는데 20인치와 좀 다르게 좀 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원하시면 제가 덜렁거리지 않게끔 타이밴드 하나 잡아주거나 볼트 하나 박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페달은 이렇게 접이식 페달을 사용하는데 그냥 20 제품과는 조금 모양이 다른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스펜션을 타사보다는 이제 거꾸로 사용을 해서 소음을 좀 줄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쪽에 리어렉이 이렇게 앙증맞게 있는데요. 의외로 꽤 강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작지만 6개의 지지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지해주는 그 지지 강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 안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장 10포스트 뒤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메모리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내 자신이 탔을 때는 10에 맞더라. 동생이 탔을 땐 7에 맞더라. 우리 아들이 탔을 때는 뭐 15에 맞더라.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키에 따라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라고 숫자가 있는 거고요. 10포스트 잠그실 때는 부드럽게 잠기는 것보다는 뻑뻑하게 이쪽에 다이얼이 있습니다.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서 잠궈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부드러워요. 잠기는 그 느낌은 손바닥으로 밀었을 때 좀 아픈 느낌이어야 돼요. 개개인 차이는 있지만 성인 남자 기준으로 좀 아프게 잠겨야 됩니다. 아프게. 그래야 주행 중에 훅 내려가지 않아요. 자, 이 정도 지금 최대치가 아니고요. 최대로 높인다면 자, 여기 화살표 있는 표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 올려보고 제가 앉아볼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이 정도면은 185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높아요. 물론 타시는 분들 다 취향이 다르고 신체 여건이 다른데 이 정도면 185 관심이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확장성이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40 되시는 분도 타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럼 140에서 190이면 50cm 키를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올릴 수가 있고 보통 미니벨로들이 또 이런 게 장점이잖아요. 작게 접히고 또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그래서 미니벨로가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확장성이 있으니까 어떤 누가 구매해도 다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혹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타사의 20인치 또는 26인치 특히 26인치를 구매하셨을 때 저 키가 163인데 26인치 탈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어떤 사람이 타느냐 좀 그것도 문제일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 좀 높게도 타시잖아요. 그래서 탈 수도 있지만 되게 이걸 타셨을 때 다리가 닿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자덕이 아닌 이상 일상생활에서 다리가 닿는 거를 좋아합니다. 신호대기 할 때 내 다리가 이게 닿지 않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우리 자덕분들처럼 자 이렇게 많이 타시죠. 로드 타실 때 이렇게 타셨다가 출발하면서 올라타세요. 그래서 그렇게 타시는 게 많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을 가진 자전거 참 괜찮은 아이템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안장 어떤 분들은 이 안장 뭐 통증이 없고 좋다 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뾰족하고 탔을 때 불편하다 사람 체형에 따라서 이거는 개개인이 다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이런 안장이 불편하시다 하시면 자, 또 이런 안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폭신폭신해요. 자, 이 느낌보다는 이게 더 잘 들어가죠. 더 넓어요. 그래서 이런 안장으로 바꾸시면 나름 그런 안장통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을 접었을 때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접을 때 안장을 뭐 내려주면 일단 높이가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페달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를 잡고 여기를 돌려요. 이렇게 접히죠. 핸들은 여기 빨간 레버 이걸 눌러주시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내리면 이게 최소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은 여기를 오픈을 눌러주시고 바깥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거 누르고 안 당기면 절대 안 빠져나와요. 안전장치라 보셔야 돼요. 꺾어줍니다. 몸 안쪽으로. 이 제품은 제원상 23kg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3kg보다는 체감적으로 가볍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최소 크기가 되겠고요. 웬만한 승용차 트렁크 또는 트렁크가 어렵다면 뒷좌석, SUV 같은 경우는 뭐 뒷트렁크 정도 간편히 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탑승하는 원상 복귀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잡아주세요. 이쪽을 잡고 들어서 일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주의점, 일직선이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안 잠기고요. 전원도 안 들어와요. 배터리 단자도 있고 여기가 V자가 아닌 일자가 돼야 돼요. 일자가 하고 잠궈 주십시오. 핸들은 올려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일직선이 안 맞으면 당연히 안 잠깁니다. 딸깍 소리 날 때까지 해주시면 끝. 이제 타실 준비가 됐는데 안장 높낮이 또 맞추셔야겠죠. 그래서 숫자, 아까 말씀드린 숫자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잠궈 주시고 페달 펴주시고 해주시면 탑승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 제품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제품 16인치 제품이고요. 배터리는 48V 9.6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6V의 환산을 봤을 때는 13A 그 정도의 용량이고요. 모터 출력은 전격 출력 기준으로 350W예요. 공교롭게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대부분 350W인데 국내 법규상 350W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인치의 가격은요 120만원에서 옵션에 따라서 130만원 살짝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이 앞에 바구니, 뒤에 리어렉, 뭐 라이트, 그리고 스노틀 정도, 그 정도 순정 옵션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색상은 3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무광 블랙, 제품은 다크 그레이, 유광 화이트, 그 정도 3가지 나오고 있어요.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전동 제품, 전기 자전거, 전동 스쿠터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체인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건식, 습식 오일이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볼트가 보이는데 가끔 어떤 분들 볼트 풀린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전거 타신 분들은 알죠. 이 중요성은 0몇 mm만 돌아가 있어도 기어가 변속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주행할 때 터덕터덕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자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다 안 만지시는 게 좋고요. 혹 이상이 생기셨을 때는 구매하신 구매처나 자전거 전문 샵에 가셔서 세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어 관리, 체인 관리 말씀드렸고요. 공기압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봐주시고 대략 25에서 한 33 정도 공기압으로 나에게 맞는 승차감을 찾으시면 됩니다. 맥스 35라고 있는데요. 35까지 넣으시면 안 되고 대략 80%니까 33, 32 그 정도 리밋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이크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릉이 16 같은 경우는 유압 브레이크가 아니고 일반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관리면에서 더 좋고요. 수명이 더 길 수가 있어요. 수명이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브레이크 패드의 강한 압력이 유압보다는 발생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패드의 관리.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물질이 최대한 묻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먼지나 또는 유분기, 오일, 그리고 아스팔트에 그 젖은 물 이런 게 묻게 되면 주행 중에 또는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특히 브레이크 잡았을 때 소리가 좀 삑 하고 소리가 나죠. 대부분 자전거들이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물질이 묻는다든지 아니면 유분기가 있어서 그 소리가 납니다. 유분기 및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셔야 그 소리가 사라집니다. 일정 시간 지내서는 자, 요 브레이크 느낌이 처음과 다르게 깊이 잡힐 거예요. 패드가 점점 소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캘리퍼를 좀 장력을 당겨줄 때는 이걸 살짝 당기시고 요 선이 길어져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여기는 공간이 짧아지고 그렇게 해서 5mm로 풀렀다가 잠궈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타이트하게 올라가서 브레이크가 좀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어려우시면 자전거 샵에서 또는 구매처나
가셔서 꼭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일정 시간 지나서 얘는 소모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처음과 다르게 왜 조금 탔는데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날까요? 당연하죠. 여기에 윤활을 해주셔야 돼요. 새 거일 때는 윤활 성분이 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거예요. 여기도 윤활, 여기도 윤활. 보이는 곳에 WD-40이나 또는 스프레이 그리스 이런 거를 뿌려주셔서 윤활을 시켜주셔야 소음이 없어지고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사산이 보이실 거예요. 나사산은 뭐냐면 이 서스펜션의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 이런 식으로 조이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여기가 타이트하게 짧아지면 승차감이 하드해지고요. 반대로 좀 풀어주면 승차감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사산이 보인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배터리 관리법 설명드릴게요. 배터리는 자 이렇게 눈금상 보셨을 때 2칸 정도 또는 1칸, 맥시멈 1칸 남았을 때는 꼭 충전을 해주시고요. 대략적으로 25% 정도의 배터리 잔량을 갖고 있어야 배터리의 최적의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충전을 해주셔야 수명도 길고요. 배터리가 너무 없다든지 또는 장기간 보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한 칸도 안 들어와요. 운이 좋아서 충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충전이 안 돼서 배터리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터리 사망이란 제가 극한의 표현을 드려볼게요. 사람이 굶어 죽었다 그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도록 얘는 내가 안 타더라도 한 달에 한 번 꼭 충전해 주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전동 제품은 배터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전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라 볼 수가 있고요. 완충 기준 배터리 한 칸에서 충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4시간 반에서 5시간 충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 정말 배터리가 없다 5시간, 5시간 반 보시면 되고요. 충전 방식은 배터리를 빼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과 배터리를 그냥 장착하고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2가지 말씀을 드리냐면 구매하시는 분들 충전 여건에 따라서 빼서 충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꽂아놓고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일단 꽂아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커넥터를 꽂아주시면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다 되면 연두색으로 바뀝니다. 충전을 하실 때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람이 웬만하면 있을 때 충전해 주시고 사람이 없을 때 충전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안전수칙입니다. 그리고 절대 전기는 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활방수 그래도요. 전기가 그냥 생활방수는 안 되고요. 항상 비가 오거나 세차를 하셔야 된다. 이 캡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방법, 배터리를 빼서 충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탈시켜 주시고요. 보시면 키 구멍이 있어요. 최소한 여기 90도를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가 나오면서 걸려서 힘들어질 수 있고요. 아까 이 충전 마개를 꽂아 주신 건 반드시 빼주셔야 됩니다. 안 빼주시면 배터리를 다 이렇게 풀었을 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빼주셔야 돼요. 배터리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쪽에 충전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꽂아주시면 충전이 될 때 빨간불, 다 되면 연두색 들어옵니다. 자, 배터리를 넣고 끼우실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 플라스틱이거든요. 여기 알루미늄이고 한 번만 떨어뜨리면 깨져요. 깨지게 되면 이거랑 다 통째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무상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거는 소비자분들이 잘못 사용을 하시는 거라 무상 서비스가 안 되고 유상 서비스로 되니까 꼭 손을 받쳐서 배터리를 빼시기 바랍니다. 장착은 이렇게 해서 딱 돌려서 이 아래쪽에 걸쇠가 딱 나와 있어야 배터리가 주행 중에 빠지지 않는다든지 도난으로부터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키는 고유의 키입니다. 같은 부릉이라 그래도 키는 키 모양이 다 달라요. 자동차 키 다 다르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항상 이런 QR 레버, 이거 QR 레버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빡빡하게 잠겨줘야 돼요. 빡빡하게. 느슨하게 잠겨버리면 너무 빡빡하면은 아예 안 잠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너무 이제 부드럽게 잠기면 주행 중에 덜컹하면 이게 포지션이 움직여진다든지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꼭 빡빡하게 잠가 주시고요. 자, 요 부위, 요 부위, 요 부위 이렇게 핸들 포스트, C 포스트 다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이 정도 전기 자전거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과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은 나름 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제 이론상 이렇게 좀 밝혀낸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성비로서 좋은 제품, 부릉이 16 제품, 타사 제품의 가격을 보시더라도 더 비슷하거나 더 비싼 제품도 꽤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거든요. 디자인은 뭐 개인 취향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준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이고 도장 품질 마감 상당히 좋고요. 나름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모드 스포츠라는 이 업체의 제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본사 입장에서 제품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저도 좀 인정이 되네요. 제품은 좋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제품의 품질 마감, 완성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품을 탑승하실 수 있는 그런 확장적인 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에 관심이 가시면 스마트 스토어 신나는 전동세상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링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제품 가격 그리고 옵션 이렇게 또 선택하셔서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장으로 오시면 직접 보시고 한번 앉아보실 수도 있고요. 비슷한 제품으로 한번 시승도 가능하니까 오늘 부릉이 16 제품 설명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